이 이야기는 2022년 미국 몬태나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와 70대 미국인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입니다. Good day. My name is Mac. That's Maya Kai. She's a creamy Shiba Inu. This is my Korean Jindo, Doug. Doug has lived with us about 7 years, and he's a fabulous dog. I think that he might be my favorite dog, and I've had many over 40 years. What I like about him is he's intelligent, he's loyal, he's clean, he doesn't bark, but when he barks, you need to check it out because there's something that he doesn't feel right about. 함께한 지 4년 되던 날이었어요. 매일 아침 이 공원을 산책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야 카이는 항상 활발하고 애교 많은 아이였고 더그는 조용하고 무덤덤한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아침 7시 마야 카이가 제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산책을 재촉했죠. 더그는 언제나처럼 현관 앞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마야 카이는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신나게 뛰어다녔고 더그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더그가 멈춰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더그는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가끔 그냥 서서 주변을 둘러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그의 귀가 바짝 섰어요.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깊은 으르렁거림이었어요. 4년 동안 더그와 함께 살면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마야 카이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뛰어다니던 걸 멈추고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기심 많은 마야 카이가 더그 옆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했을 텐데 이번엔 제 다리 뒤로 숨었어요. 더그는 계속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제 눈에는 그냥 평범한 숲과 나무들만 보였거든요. 좀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더그의 몸 전체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느슨하게 늘어져 있던 꼬리가 곧게 서 있었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다람쥐나 토끼 같은 작은 동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그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야 카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 겁 많기로 유명한 마야 카이지만 이 정도로 떨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 다리에 바짝 붙어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더그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더그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때는 온순하고 무관심해 보였는데 그 순간에 더그는 마치 전투 준비를 마친 군인 같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갑자기 바람이 잠깐 멈췄어요. 새들 소리도 사라졌고 평소 시끄럽던 벌레 소리까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더그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깊고 규칙적인 숨소리였는데 마치 무언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굵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툭 하는 작은 소리였는데 마치 거인이 걸어오는 것처럼 점점 더 크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렸죠. 곧 덤불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어요. 곰이었어요. 몬태나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곰을 마주친 건 이번이 2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참 떨어진 차 안에서 본 거라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곰이네 하고 말았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죠. 걸어서 10m도 채 안 되는 거리, 그것도 아무런 보호막 없이 길 한복판에서 맨몸으로 녀석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 곰은 그리즐리 곰이었어요. 등 근육이 봉긋 솟아오른 거대한 어깨를 가진 누가 봐도 불곰 특유의 압도적인 덩치였죠. 어림잡아 300kg은 좋게 넘어 보였고 뒷다리로 일어서면 2.5m는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검은 털이 햇빛에 번들거렸는데 움직일 때마다 꿈틀거리는 근육이 녀석의 엄청난 힘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어요.
몬테나에서는 산책할 때 곰 스프레이를 필수로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게 불문율처럼 통합니다. 저도 물론 허리춤에 늘 스프레이를 차고 다녔지만 설마 이걸 실제로 쓸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때 작은 마야 카이는 이미 공포에 질려 제 뒤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제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작은 비명 소리를 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솔직히 저도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더그는 달랐어요. 더그는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와 곰 사이에 자리를 잡은 거죠. 크기로 보면 비교가 안 됐어요. 더그는 중형견이고 그 곰은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것 중 가장 큰 동물이었으니까요. 더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이번엔 분명하고 강한 경고음이었어요. 곰을 향해 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영토를 선언하는 것 같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소리였죠. 곰은 더그를 쳐다봤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이 작은 개가 뭘 하려는 건지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마치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주머니에서 곰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몬테나에서 살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건데 실제로 쓸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죠. 손이 너무 떨려서 캔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더그는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곰이 움직일 때마다 더그도 미묘하게 위치를 조정하면서 항상 저와 곰 사이에 있도록 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그가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요.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더그를 그냥 조용한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순간 더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무서움 따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침착했죠. 곰이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더그의 경고음이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곰이 또 한 발짝 다가오자 더그가 짧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야 카이는 이미 제 다리를 껴안고 떨고 있었고 저는 곰 스프레이를 쥔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는데 더그만은 완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곰이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무서운 소리였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몸이 저절로 굳어지더군요. 곰이 뒷다리로 서면서 자신의 크기를 과시했습니다. 정말 거대했어요. 그 위압감은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저는 곰 스프레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준하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곰과 저 사이의 거리는 이제 7, 8m 정도였고 곰 스프레이의 유효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더그가 움직였습니다. 더그는 곰을 향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미친 짓이었죠. 그런 거대한 짐승에게 달려든다니. 그런데 그 모습이 무모한 게 아니라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더그는 곰의 주의를 완전히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것 같았어요. 곰이 더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소리를 냈어요.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 작은 개의 용기에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곰 스프레이를 분사했어요. 스프레이가 곰의 얼굴 쪽으로 날아갔지만 바람 때문에 완전히 명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나 봐요. 곰이 고개를 돌리며 잠깐 뒤로 물러섰거든요. 잠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곰이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죠. 곰은 잠깐 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아마 스프레이 냄새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발로 걸어오는데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곰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죠.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또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마야 카이는 제 뒤에서 거의 기절 직전이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정말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더그가 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체중이 자신의 몇 배나 되는 곰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간 거예요. 더그의 속도도 엄청났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조용한 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고 민첩했어요. 덕은 곰의 다리 쪽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곰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죠. 곰이 덕 때문에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 틈에 저는 다시 곰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번엔 더 가까운 거리에서 더 정확하게 분사했습니다. 곰이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곰 주위를 돌면서 계속 방해했습니다. 마치 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곰이 갑자기 앞발로 덕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덕가 맞으면 즉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덕은 마지막 순간에 피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어요. 덕가 피하면서 곰의 균형이 잠깐 흐트러졌고 그 틈을 타서 저는 마지막 남은 곰 스프레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명중했어요. 곰이 크게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서서 숲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곰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곰 스프레이 캔을 쥔 채로 서 있었고 마야 카이는 제 다리에 바짝 붙어서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덕은 여전히 곰이 사라진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덕가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평소의 조용한 표정으로 돌아와서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덕을 살펴봤어요. 혹시 다친 곳이 있나 하고 곰의 발톱에 스치기라도 했으면 큰일이었을 테니까. 다행히 덕은 어디 하나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털도 그대로였고 다리도 멀쩡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덕을 쓰다듬어 주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개가 제 목숨을 구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덕은 평소처럼 조용히 제 손길을 받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야 카이는 아직도 제 다리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곰이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후에도 계속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 워낙 겁이 많긴 했지만 이 정도로 무서워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두 마리를 데리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걸어가면서 계속 덕을 바라봤습니다. 이 개가 정말 방금 전에 곰과 맞섰던 그 용감한 개가 맞나 싶었어요. 덕은 평소와 똑같이 걸었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마치 그냥 일상적인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덕은 한동안 창문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계속 덕을 쓰다듬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작은 녀석이 저 거대한 곰을 상대로 나를 지켜냈다는 것이. 덕야, 넌 오늘 정말.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진짜 군경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덕에게 특별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평소보다 좋은 고기와 간식을 줬죠. 덕은 평소처럼 조용히 먹었지만 제가 계속 쓰다듬어 주니까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4년 동안 덕와 함께 살면서 이 개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덕은 단순히 조용한 개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진짜 영웅이었던 거죠. 마야 카이의 반응은 정말 예상대로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마야 카이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곰에게 직접 공격당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제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인데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먼저 다리를 절뚝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른쪽 앞다리를 들고 걷더니 잠깐 후에는 왼쪽 뒷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절뚝거리는 다리가 계속 바뀌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마야 카이는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죠. 밥그릇 앞에 가서도 목을 축 늘어뜨리고 평소 좋아하던 간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척했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치킨 간식을 꺼내자 갑자기 멀쩡해졌습니다.
아까 절뚝거리던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와서는 간식을 받아 먹더군요. Take it. 더그는 마야카이의 이런 연기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오늘 실제로 위험한 일을 겪은 건 더그인데 정작 더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죠. 다음날 아침에도 마야카이의 엄살은 계속됐습니다. 산책을 나갈 시간이 되자 갑자기 아픈 척하며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에는 산책 시간만 되면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이날은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나가려 하니까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었어요. 그런데 더그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제 그 위험한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면서도 평온했어요. 오히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마야카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라우마를 연기했고 더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극명한 대조였어요. 실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해준 더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당하지 않은 마야카이는 계속해서 관심과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더그를 처음 데려온 날이 기억났어요. 4년 전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만났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저는 마야카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야카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보호소에 가서 여러 개들을 봤는데 대부분은 활발하고 애교 많은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더그는 달랐어요. 케이지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제게 관심을 보이려고 짖고 꼬리를 흔들 때도 더그만은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보호소 직원이 말하기를 더그는 몇 달 동안 입양이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한다는 거예요. 활발한 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마야카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활발한 개를 원했어요. 하지만 더그의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 담담한 눈빛이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구석에서 사람들을 경계하며 웅크리고 있던 그 작은 강아지. 담당자가 이 품종은 한 주인에게만 충성한다고 했던 말이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더그를 집에 데려온 첫날 마야카이는 신나서 새 친구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더그는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 현관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집을 지키기 가장 좋은 위치를 본능적으로 찾은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냥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When we brought him to live here, getting the two of them to get along. And she said that the Shiba was not taking the canine social cues from Doug. We did some intervention therapy, and they've pretty much gotten along ever since. 전문가가 그러더군요. 진돗개 지능이 개들 중에서도 워낙 높고 특히 시바견과는 IQ 20이나 차이가 난다고요. 물론 시바견인 마야카이도 제가 너무 소중한 반려견이지만 진돗개 더그는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더그는 첫날부터 이 집의 영웅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돌이켜보니 더그는 항상 제 주변에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저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을 옮기면 더그도 따라왔고 제가 잠들 때까지 깨어있곤 했어요. 그리고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야카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었지만 더그는 항상 제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제가 멈추면 멈추고 제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왔죠. 당시엔 그냥 순종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곰 사건 이후 이웃들에게 이 일을 말했을 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 그 작은 개가 곰을 상대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이웃들이 더그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관심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야카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았어요. 심지어 평소보다 더 활발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자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끌려고 했어요.
마치 자신도 영웅인 것처럼. 마야는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묻자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는 제 뒤에 숨어서 떨고 있었어요. 모두들 웃었어요. 하지만 나는 마야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무서우면 무서운 거지 뭘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더그와 마야를 바라봤어요. 더그는 평소처럼 내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고 마야는 침대 위에서 배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의리라는 걸 많이 봤어요. 동료가 위험에 빠졌을 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들. 하지만 오늘 더그가 보여준 건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해요. 위험을 계산하고 손익을 따지고. 하지만 더그는 그런 계산 없이 몸을 던졌어요. 그냥 내가 위험하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더그야. 조용히 불러봤어요. 더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보였어요. 맑고 순수한. 고마워. 더그는 꼬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누웠어요. 특별할 게 없다는 듯이. 더그를 바라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개는 단순히 조용한 개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제 곁에서 제 생명을 지켜준 진짜 친구였던 거죠. 곰과 마주쳤을 때 더그의 반응을 다시 생각해보니 그건 갑작스러운 용기가 아니었어요. 4년 동안 매일매일 키워온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그 순간 폭발한 거였습니다. 더그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작은 위험들로부터 저를 지켜왔을 거예요. 제가 눈치채지 못한 경계 상황들에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진짜 위험이 닥쳤을 때 망설임 없이 행동에 옮긴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충성심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그는 4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항상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저를 지켜줬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더그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고 용감한 견종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특별한 개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더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에서 자연적으로 발달한 견종이라고 했어요. 수백 년 동안 주인과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해왔고 그래서 보호 본능이 다른 어떤 견종보다 강하다고 하더군요. 또한 진돗개는 매우 지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짖음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고요. 더그의 행동 패턴을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것도, 항상 제 곁을 지켰던 것도,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망설임 없이 행동했던 것도 모두 진돗개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냥 제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그가 원하는 전부였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더그는 여전히 제 옆에서 조용히 걸어요. 마야, 카이는 여전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누가 제 곁에 있을지를. 가끔 더그를 바라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개가 저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한국의 개가 몬테나의 늙은 남자를 구해준 거죠.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충성심과 사랑에는 국적이 없다는 걸 더그가 보여줬습니다. 더그는 제게 영웅이 어떤 모습인지 가르쳐줬어요. 영웅은 화려하거나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더그는 제 발 밑에서 조용히 누워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언제든 저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는 진짜 영웅으로서. 마야, 카이는 소파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고요. 가끔 잠꼬대로 낑낑거리는데 아마 꿈속에서도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그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그 대신 나의 영웅이라고. 더그도 그 말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 줍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개가 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용감한 개가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그가 있는 한 저는 어떤 위험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더그, 고마워. 너는 진짜 영웅이야. He's a great dog. We love him tremendously. We're very happy to have him in our house. Right, boy? You like living here, don't you? Yes, you like it. All right, good day now. 그날 이후 더그는 지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용했던 한국의 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온 마을 화제가 되었고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어요. 하지만 더그는 여전히 현관 근처 자신만의 자리에서 집을 지키며 매개 곁을 조용히 지키는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은 진돗개의 충성심이 한 노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웅을 만들어준 이야기였습니다.